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학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체화에서 현실과 미래 사이의 접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을 네 가지 정도 기록을 했고요. 요즘 선생님들 뭐 어디 가시나 입시 담론, 사실 지금 우리가 과잉 입시 담론에 좀 이게 너무나 좀 문제가 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입시 불신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수능 100으로 가자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체아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저희 딸은 운동을 못 해요. 근데 체육 실기 시험을 보는데 수행 평가를 보는데 5분 안에 줄넘기를 이제 50번을 틀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쭉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40개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1등급을 못 받은 거죠. 0개밖에 못하던 아이가 40개까지 했는데도 이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능 100도 그런 게 아닌가.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그럼 평가도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과거에 아마 2001년도인가요? 그때도 이 절대평가 수급이한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석차 등급제로 전환됐던 이유가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한 거죠. 성적 부풀리기. 그런 것이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비판을 받으면서 다시 주저앉고 오히려 교육이 뒤로 후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라도 저희가 어떤 신뢰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교사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그러니까 수업을 정말 제대로 아이들을 가운데 두고 평가의 객관성을 찾아서 공정하게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공정함이 이제 기반이 된다면 이런 사회적인 여론도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득시키고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양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그들과 함께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시라는 게 참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기대와 또 그리고 뭐 신뢰가 또 자기 이익 관계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만 또 혹시 다른 의견 제시해 주실 분 계신가요? 교사에 의해서 교사가 쓰는 그 기록 자체에 의해서 학생들의 그 평가가 왜곡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수능 100%가 또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능 100% 지금 얘기하셨지만 수능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말 과연 공정한 것인가? 우리가 그냥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3개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단 한 방의 시험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건 사실 정말 아이들한테는 정말 오싹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끝나고 나서 그 정말 네, 이런 말까지 써야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정말 끝나고 나서 그 정말 자기 삶을 포기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막 무차별하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아픈 기사들로 보기도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간 학생들이 3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여러 교사들이 평가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교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호했던 그 기록들을 가지고 하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 학생들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교육이 살아야 된다면 이런 쪽으로 계속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수능 100에 반해서 이제 교사의 평가권과 그다음 이제 교사들이 말로 하는 평가의 이제 기록으로 아이들의 그 하루아침에 보는 그 어떤 역량을 드러내는 시험 문제보다는 3년간의 꾸준한 기록, 학교 생활의 기록인 학교 생활 기록부, 그거를 이제 좀 보자.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의 역량을 이제 드러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록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그 기록에 대한 어떤 공정성 시비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그 수능이 도입된 배경이 전차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거래요.
그리고 아마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도 그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그 의도했던 창의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가 키워지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능 대비형 수업이. 그리고 특히나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간을 트레이닝 받는 애들도 많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인데요. 그런 트레이닝을 일단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배경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대학에 그 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 대학 입시를 위한 기록이 별로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이 학생에게는 그 20점이라는 점수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학생에게 입시의 도구가 아니라 입시의 자료가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을 잘했다, 네가 이런 것들을 좀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학생의 관심과 이런 피드백이 입시에는 전혀 무관하지만 수업에 참여하게끔 그리고 배움에 열정을 갖게끔 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입시의 도구 말고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변수들과 N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농어촌 지역 같은 기초 그리고 기본 학력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입 기록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갈 곳이 학교밖에 없거든요. 학교에서 수업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그런 대화,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이 혹여 이제 기록으로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갖게 되는 자신감이나 어떤 그런 감사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듯이 교사가 이 천편일률적인 이 지역과 부모의 상황과 경제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외에도 환경적인 측면들 이런 학생들의 요구, 학부모의 요구, 그다음에 학교의 요구를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그 행정 업무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업을 연구할 시간 어떻게 하면 교사에게 가장 많이 할애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한 학기의 수업 계획은 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기가 시작하고 평가 계획을 만든다. 사실은 굉장히 학기 초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 뭔가를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는 좀 또 문서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되게 행정적인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큰 교육 과정부터 수업은 어떻게 할 거고 평가는 어떻게 할 거고 기록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큰 틀 정도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각종 대회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건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좀 통폐합해서 수업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 그리고 수업에서 이제 길러진 역량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발표회나 그런 마당 이런 장을 만들어 준다면 사실은 뭐 전시성 행사들이나 뭐 좀 그런 것들이 좀 걷어지면은 우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윤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 더 덧붙이자면 어떤 교사가 교과의 책무자로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도 2월이 필요하지만 학교 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도 2월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마다 2월에 아주 큰 이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연수라든지 올해 당년도에 어떤 교육과정 재설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 교사의 문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2월에 모여서 가지치기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UCC 찍으러 다닌다고 다들 탄식하잖아요. 모든 교과가 UCC를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과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그거에 관해서 아이들이 협력적으로 뭔가 진행을 한 다음에 국어과에서 뭐 글쓰기 지도를 한다든가 개요나 글쓰기 작업을 해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이런 요소를 넣어서 활동 중심의 동영상을 만드는 이런 교과 간의 재구성도 2월에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업무가 약간 효율적으로 간소화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도 사실 아이들이 바쁘잖아요. 아이들도 어떤 수행평가의 중복성을 조금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직 문화가 좀 개선이 돼서 2월을 조금 더 저희가 아주 효율적이고도 아주 제대로 긴장감 있게 보내서 탄탄한 준비 어떤 한 학기가 시작되고도 1년이 시작되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설계를 좀 꼼꼼히 준비하는 2월을 맞이할 수 있는 교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 그런데 죄송하지만 네. 그 전에 전제돼야 할 아주 중요한 그렇죠.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민주적인 교사 문화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민주적인 소통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사 사회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의도 너무 좋죠. 근데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그 각자의 계란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민주적인 소통 구조가 아직 조금 교직 사회에서 문화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사실 우리가 민주적 시민, 민주적인 그런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게 그게 목표잖아요. 근데 정작 교사 문화는 사실 그렇게 민주적이신가요? 예, 저는 좀 그런 부분이 그런 소통 구조라던가 그쵸. 조금 더 그런 교사들이 전부 다 모든 걸 하기 싫어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자발성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소통 구조와 그런 민주적인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진정으로 그 2월의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게 교사들이 먼저 낯선 것과 손 잡고 하기 싫지만 함께 해보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저도 동의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들이 낯선 용어가 굉장히 좀 두렵다라는 말씀을 질문에 올려주셨어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가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낯선 용어 사용이 오히려 실천에 방해가 됩니다. 꼭 이런 어려운 용어, 낯설고 생소한 용어 사용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무언가 이 내용을 가르치고 이 역량을 반드시 가르쳐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네가 한번 해봐 이거거든요. 근데 네가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교육적 환경이잖아요. 우리 학교가 어떤 지역에 있고 애들의 지금 수준이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어떻고 그렇다면 어떠지? 이렇게 환경 분석을 하고 그럼 난 애들한테 정말 뭘 가르치고 싶은 거지? 그 무엇? 어떻게 보면 교사의 철학이죠. 그게 이렇게 섞이면서 저만의 수업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모든 교사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연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수업이 바로 재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낯선 용어라고 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 단어에 숨겨있는 의도 어떻게 보면 교사의 자유를 줬다라는 거죠. 단지 그 의도가 학생을 향해 있다면 전 좋겠어요. 용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고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그 용어는 어떤 용어로 써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감사합니다. 뭐 일체화, 교육과정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 뭐 이런 걸 교육과정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이미 선생님이 되신 순간부터 갖고 있던 전문성이시고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손 안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업과 평가, 기록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례집으로 묶어서 공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체화가
되기 위해서 이 선생님들이 인식이 부족한데 교사 교육, 교사 연찬, 연수들 이런 다양한 기회 제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연수나 연찬, 이 일체화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집이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저는 그런 사례집들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 주변부터, 그러니까 같은 학교 선생님이나 그리고 아니면 근접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이런 고민이나 수업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되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좀 추진을 해주고 행정 처리 같은 것들을 도와준다면, 그리고 그러면은 그 근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 학교에서는 이런 수행 평가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수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참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한 가지만 덧붙여보자면 그 외부에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수업 사례들을 보고 있고 일차에 관련된 그런 연수들을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퍼뜨리시기도 하시고 또 어디 가서 또 듣기도 하는데, 그런 연수들 중에 얻은 그런 팁들을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실천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실천하지 않는다면 얻는 게 없고요. 그런 실천들은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들어가고 있는 그 동교과 선생님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그 씨앗들이 퍼지고 퍼진다면 일체화가 당연히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일체화가 어렵고 잘 했으면 좋겠고 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정말 이게 일체화일까 저 역시 여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일체화라는 이름을 달고 제가 나가서 얘기를 했을 때 일체화는 저런 거구나 라고 규정 지어지거나 혹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뭔가 매뉴얼화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두려워요. 사실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던 것처럼 일체화는 뭔가 이렇게 정답이 있거나 뭔가 하나의 매뉴얼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저런 사례도 뭐 있을 수 있구나, 나는 이거 내가 하던 방법에서 요만큼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 그냥 그 조금의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아까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이제 선생님들과 조금씩만 나눠 보시면 이제 점점점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 문제 정말 풀어본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리 뭐 누가 잘했다고 해서 잘 써놓은 교재를 보고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일체화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천으로 가는 계단 하나씩 밟아 올라가시면 선생님만의 방법과 방향이 보이실 것으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5차시 이제 마지막인데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일체화란 땡땡땡이다. 뭐 계속 반복돼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오셨는데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누구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체화는 막대사탕이다. 그 외에 어디 만화에 나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대사탕 여러 가지 색깔들이 어울리는 롤리팝,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어우러짐, 그 사탕이 되게 매혹적으로 느껴진 게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진 거잖아요. 학생들과의 관계 맺음, 그리고 뭐 동료 교사의 관계 맺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수업들이 개선되어 가면서 정말 그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 막대사탕 같은 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이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이제 동아리 모이면 이제 그런 사례를 또 나누잖아요. 볼 때마다 다 다른 교과예요. 뭐 저희 뭐 같은 교과 선생님들 많지 않고 다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발표하시는데, 보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아이가 저 수업을 받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일체화가 저를 그렇게 성장하게 만들고 있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내 아이의 미래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일체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미, 그다음에 실천, 그다음에 지금 앞서서 고민을 많이 했던 우리 동아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장학사님과 수석 선생님의 지금까지 강의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업에 물들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식으로 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연수 기회를 드리고 성찰할 수 있는 수업과 평가 기록까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업에 물들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에 물들기 때문에 그게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동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물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렇게 지금도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룰이나 특정한 틀이 아닌 사람에 물들어 가면서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수업을 응원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선생님의 수업은 우리의 수업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번 자시를 마치며 정리하기 내용을 확인해보고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퀴즈를 확인해보세요.